해외에서 열심히 사는 자랑스러운 동포를 만나보는 자랑스러운 한민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 한인이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다큐 영화 우리의 첫 이민자들을 만든 이준섭 감독을 전화로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섭입니다. 네, 뉴질랜드 한인 이민 1세대의 정착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우리의 첫 이민자들. 이건 전체적으로 몇 분 분량의 다큐인지요? 네, 뉴질랜드 한인사 자료의 개념으로 만든 영상은 총 30분인데요. 네. 그중에서 내용을 요약해서 13분 분량을 상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13분짜리 상영용으로. 네, 그렇군요. 이 다큐를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작년에 뉴질랜드 영화 감독 데이비드 블라이스를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네. 자신의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할 대상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질랜드 한인사가 비록 짧지만 1세대들이 살아있을 때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큐가 이미 공개가 됐다면서요? 어디서 했나요? 5월에 오클랜드시가 예산을 지원한 프로젝트 쇼케이스에 뽑혀서 현지 사회에 이미 공개됐고요. 네. 지난달에 한류 우정협회 또 오클랜드 한인회관 건립기금 명판 제막식에서도 상영이 됐습니다. 네. 네, 최근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인들을 위한 한국 영화의 밤에서도 상영이 됐고요. 네. 당분간 오프라인 행사에서 이제 상영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뉴질랜드의 그 지역별 한인회 웹사이트에도 올릴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5월에 이제 현지 사회에서 이제 방영이 됐는데 본 사람들 반응은 어떻든가요? 아무래도 뉴질랜드라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라서 그런지 교민들과 현지인들이 많이 공감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교민들의 경우에는 뭐 한국과 다른 제도나 문화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뭐 당황스러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면 또 미소를 짓고 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네. 근데 현지인들의 경우에는 뭐 40년 전을 떠올리면서 또 같은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한인들이 어떻게 뉴질랜드에 정착했는지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이민 역사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요? 2008년에 뉴질랜드 한인사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민 원년을 1971년 7월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한인 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 또 개별적인 형태였다면 1971년 7월 1일에 대사관이 개설되고 구심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민 원년을 그때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뉴질랜드 이민 역사가 4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45년. 근데 주로 이제 대규모 이민이 많이 일어난 게 1990년대잖아요. 그럼 초기 이민 사회하고 좀 뭐 구별이 되는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시기별로 좀 구별할 수 있는데요. 네. 1세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 또 취업, 학업 이런 걸 통해서 이민으로 온 소수의 이민자들이고 1992년에 일반 이민이 열리면서 또 1993년부터 많은 수의 한인 이민자가 뉴질랜드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네. 이 우리의 첫 이민자들 뉴질랜드 한인 이민 1세대도 출연을 하셨습니까? 몇 분이나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보통 뉴질랜드 이민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에 정착한 10분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10분. 이민자마다 사연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을 이 출연진으로 모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뷰한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뉴질랜드에 온 사람은 73살의 우준기 씨인데요. 네. 1971년에 동남아 국가 원조 장학생, 소위 그 콜롬보 플랜으로 뉴질랜드에 와서 농업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네. 이후에는 미국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고 다시 뉴질랜드로 이제 와서 임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평생을 일하다 은퇴를 했는데요. 네. 네, 이 밖에도 초대 뉴질랜드 대사였던 아버지의 초청으로 1972년에 이민으로 온 박태양 씨, 또 박사 후 과정으로 뉴질랜드 국립임업연구원에 초빙됐었던 홍성옥 박사, 또 1978년에 녹용사업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 왔다가 정착한
박홍식 씨 등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초기 이민자는 대부분 이제 그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지금 모두 뉴질랜드에 살고 계시나요? 네, 뉴질랜드 최초의 이민자들이 중국인 금광 노동자였던 것과 비교할 때 한인 이민 1세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학위자, 뉴질랜드 초청 장학생, 대학 교수 등 이 고학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1970년대는 뉴질랜드 정부의 초청 케이스가 아니면은 아시아인들은 이민을 오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었고요. 네. 주로 이제 유럽인들만 이민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이민 1세대들이 이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네. 주로 이제 북섬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요. 평균 나이가 75세 정도인데, 네. 30살을 전후해서 뉴질랜드에 처음 발을 디딘 셈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인터뷰 하시다 보면 우리가 모르던 사실도 많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귀중한 자료가 또 많이 공개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한인사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소장하고 있는 이런 개인 사진도 이민사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실제로 1974년 뉴질랜드 최초의 한인회 모임 사진이라든지 초대 한인 회장과 당시 교민들 사진은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재밌는 건 1971년에 초대 대사 부부의 사진의 경우에는 이 사진은 그 아들도 갖고 있지 않은 사진이었는데요. 다른 분을 통해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40년 넘게 간직하고 있던 그 빛바랜 태극기도 공개됐고요. 네. 이런 이제 다큐를 만들면 그 이전의 역사를 모르는 젊은 세대도 이걸 보게 되잖아요. 이민 1세대의 이제 정착 과정을 보는 건데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던가요? 사실 아직 젊은 세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는 오프라인에서만 이제 상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터넷에 올려야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영상을 본 이제 대학생들 얘기로는 40년 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고, 네. 또 그들의 입장에서 뉴질랜드 정착한 그 스토리가 흥미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동포가 늘어나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포들 현지 주류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시잖아요. 뉴질랜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990년 이민 문호가 이제 개방된 이후에 교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 졸업하고 또 사회 각계각층에 이제 진출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미술가, 요리사, 외교관, 힙합 래퍼, 디자이너, 운동선수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진출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준섭 감독께서는 언제 뉴질랜드 가셨어요? 네, 저는 2006년에 2년 정도 예상하고 이제 뉴질랜드에 왔는데요. 네.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원래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세요? 현지에서? 네, 재외동포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신문과 방송에 뉴질랜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소규모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다큐나 이런 공익적 프로젝트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향후에도 계속 우리 한인들 위한 활동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프로젝트가 1세대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1.5세대나 2세대 등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의 영상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만드셔서 우리 또 뉴질랜드 이민사회 특징 이런 것들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러운 한민족. 오늘은 뉴질랜드 한인 이민 1세대의 정착 과정을 다룬 다큐. 우리의 첫 이민자들을 만든 이준섭 감독을 전화로 만나봤습니다.